안녕하세요. 창의공학 설계 2차 시 1-2 창의공학 설계의 실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공학 설계의 실제는 첫째, 문제 명료화하기. 둘째, 자료조사 및 탐색, 대안 탐색하기. 셋째, 최적의 대안 설정하기. 넷째, 계획 세우기 및 실행하기. 다섯째, 평가하기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문제 명료화하기. 문제 명료화하기 교과서 124쪽에서 보시면 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는 실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품이지만 내가 원하는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사용하는 의자 또는 특별실에서 이용하는 의자 또는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 해결 조건과 거기에 창의공학 설계 개념을 의자에 적용해서 현재에 사용하는, 지금보다 사용하는 교실이나 특별실이나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향상된 제품을 설계하는데 문제 해결 조건을, 첫째, 기능적으로 자신의 키에 맞게 의자를 설계한다. 즉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키에 맞게 의자를 설계한다. 기능적으로. 둘째, 의자가 쉽게 넘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셋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문제 해결 조건이 명료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명료화하기입니다. 둘째, 자료 조사 및 대안 탐색. 앞에 있었던 문제 명료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적, 그리고 쉽게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부서지지 않아야 되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 조건에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탐색하셔야 합니다. 첫째, 사용자, 즉 여러분들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고 바로 알으셔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여러분에게 알맞은 의자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 다음에 의자의 다리 높이, 허벅지 길이, 엉덩이 넓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셔야 하고요. 두 번째, 구조적으로, 즉 여러분들의 무게에 앉아 있을 때 그런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형태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들 컴퓨터를 활용하셔서 정보 탐색, 지식 시장 활용 과정으로 조사를 하십니다. 무엇을 조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조사를 하는데, 나한테 맞는 앉기 편한 의자는 어떤 것일까? 또 앉았을 때 편한 의자는 어떤 걸까? 쓰기 편한 의자는 어떤 것일까?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과 관련된 의자를 검색하시고 신체 특징을 적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의 위치, 여러분들의 허벅지 길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엉덩이 넓이, 앉았을 때 편안해야 되니까요. 엉덩이 넓이보다 넓어야지 당연히 편안하겠지요. 등 이런 교실에는 없는 팔걸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다양한, 또 앉았을 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될까 등의 다양한 의자 형태를 검색하셔서 자료를 조사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의 키, 의자 높이, 내 키에 맞는 의자 발부터의 의자 다리 길이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하십니다. 지금 하셔야 해요. 여러분 키, 몸, 그리고 여러분들의 특징, 신체, 기본적으로 내 키 곱하기 0.25, 내 키 곱하기 0.23배 이런 식으로 현재 기본 자료 조사를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사 수집된 정보, 자료들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십니다. 자,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대안을 보시면 대안 첫 번째 1, 사다리 의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첫 번째 대안 사다리 의자, 두 번째 대안 책꽂이 의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한 의자는 어떤 의자인지 의자 이름을 적으세요. 자, 두 번째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사다리 의자의 그림처럼, 책꽂이 의자의 그림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정한 그 의자에 맞는 디자인을 그림과 같이 그리셔야 되죠. 완성된 그림들을 자료, 지식, 자료 활용한, 정보 활용한 그 수집된 정보를 교과서에 그리십니다. 옆에 대안 1, 2와 같이. 또한 용도 및 기능에 대한 설명도 사다리 의자 설명이 써 있는 것과 같이, 책꽂이 의자 설명이 써 있는 것 같이 교과서에 설명을 제시하셔요. 진행하십니다, 지금. 자, 이렇게 대안 1, 대안 2를 가지고 나의 대안을 최적의 대안 선정하기를 과정은 다용도 의자에 대한 대안을 평가합니다. 교과서의 PMI 기법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PMI 기법이란 무엇이냐? 다양한 의견, 대안 1, 대안 2, 대안 3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확산적 사고 기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그것 중에 가장 좋은 점들을 제시하고요. 이게 플러스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 나쁜 점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interesting,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수렴적 사고, 최적의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기법입니다. 이걸 PMI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에 제시가 되어 있는 사다리 의자 대안 1에 대한 플러스,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들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대안 2, 책꽂이 의자의 장점. 당연히 책꽂이와 의자 용도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하겠네요. 단점, 의자 움직이기 되게 어렵겠죠? 책을 많이 꽂아 놓기 때문에 엄청 무겁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무진장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그 의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예시와 같이 문장으로 제시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점을 갖고 있나요? 역시 예시와 같이 문장으로 교과서에 제시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안은 어떤 흥미로운 점이 있을까요? 교과서에 제시하십니다. 진행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안을 선정하였으니까 계획 세우기 및 실행하기를 거칩니다. 자, 실행하기는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면 이 선정된 것을 가지고 실제 제작하기 위해서 대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에요. 대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대안을 간단하게 스케치하십니다. 두 번째는 구상도를 그리십니다. 구상도는 어떻게 그리죠? 스케치도 앞에서 설명이 자유롭게 단계적으로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지운 다음에
거기에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스케치죠. 구상도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었죠? 등각투상법, 사투상법 둘 중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입체적으로 정확한 크기, 구조로 이때 자와 연필을 가지고 구상도를 입체적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스케치 그리시고 구상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진행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린 스케치와 구상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다용도 의자를 평가하십니다. 자, 평가는 실제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제시된 다용도 의자의 문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했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평가에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실제 개선하는 데 필요합니다. 개선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요소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평가 요소에 따라 점수를 상, 중, 하. 여러분들의 다용도의 첫 번째 문제 상황 뭐였어요? 기능적으로 자신의 키에 알맞은 의자가 설계가 되었는가? 상, 중, 하. 두 번째, 쉽게 넘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구조여야 되는데 맞는지? 상, 중, 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지? 상, 중, 하.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대안을 성장하였는지? 선정된 대안을 구상도로 잘 표현하셨는지? 상, 중, 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점수를 상중하로 교과서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독립평가는 어떻게 하시냐? 자, 등교를 하시면 옆에 있는 짝꿍과 친구와의 우수한 점을 여러분들 것과 비교해서 서로 교과서를 주고 친구 것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셔요. 자, 퀴즈 보겠습니다. 가로의 기법은 아이디어 좋은 점, 나쁜 점, 흥미로운 점을 따져 본 후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교과서 125쪽에 있어요. 창의공학 설계를 위한 첫 단계는 문제를 명료화하는 것이다. 창의공학 설계 과정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문제의 명료화하기. 맞는지요? 틀리는지? OX. 자, 교과서 126쪽에 창의융합 스스로 활동하기 보겠습니다. 그림 사진 보세요. 사진을 보고 설명을 붙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빠르게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특정 사진을 분석해서 설명을 자동으로 붙여주는 기능이 개발되어 있고, 사진에 붙은 설명은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당 사진을 분석 후 자동으로 붙인 것이다. 사물의 종류, 위치, 색상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으며 시적인 표현까지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문장으로 주석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 눈 덮인 경사로를 내려오는 사람. 자,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스키를 타고 있는 그 사진이네요. 설명이 적합하죠. 좀 더 디테일하지 않지만 이것들은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 인식이 사용된 혁신적인 기술에 무엇이 있을지 교과서에 작성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런 학습을 통해서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문장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세돌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군 로봇과 바둑을 두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세돌이 이겼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세돌이 아닌 세계적인 중국의 바둑 왕과 다시 대결을 했을 때는 쉽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기술, 그것이 이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교과서에 문장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혁신적인 흔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84년 세계적인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뭐죠? 맥켄이라고도 합니다. 맥켄토시라고 하는 컴퓨터는 소수의 전문가만 사용했던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를 일반화하는 과정, 어마어마한 혁신이죠. 1984년. 자, 1995년 스티브 잡스는 장편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놀라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줬고, 스티브 잡스가 제편한 픽사라는 컴퓨터 화면을, 픽사는 3D, 최소 픽셀, 이런 것들을 예술 합성 단어로 결합시켜서 토이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를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현재 우리 생활에, 우리 손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등장이죠. 컴퓨터로 새롭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현재 우리 생활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휴대전화의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스마트폰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은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실 수 있으실까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